우리 수험도 솔직히 말하면 유례가 없는 혼란이 맞죠. 사실 수험의 기본은 시험을 보는 날을 기준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이 없으니까 공고문을 보고 의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직 공무원 플러스 변호사, 현재는 공무원 행정법 강사, 노량진 뉴페이스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결국 시험 연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화요일에 찍어 올린 영상에서 1에서 2주 정도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연기할 것 같다. 연기되면 3월 28일 기준으로 최소로 잡아도 한 달 이상 연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화요일 연기한다. 최소 한 달 이상은 미룬다. 즉 5월 이후다. 이렇게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사실 빠르면 일주일이고 아마 2주일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인혁처에서 수험생들의 상황이나 요구,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험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도 달려있고 종합적으로 필터링 해보면 결론은 하나인 거죠. 공고문부터 볼게요. 오늘자 인혁처장 공고문인데 보시면 5월 이후다 라고 하는데 이게 5월은 빼고 6월부터냐 아니면 5월 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5월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5월 이후라고 하면 오히려 5월을 빼는 그런 뉘앙스일 수 있는데 공고문에서는 일상생활과 좀 다르더라도 국어적으로 단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후는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5월 이후 여기서 5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 주에 5급 연기 공고문을 봐봐요. 이게 이제 저번 주 5급 연기 공고문인데 보면 이제 4월 이후로 되어 있잖아요. 요 오늘자 9급 연기 공고문은 요 5월 이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4다, 4월이다, 5월이다 이거는 코로나 종식 시기를 예상해서 넣은 숫자가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는 당초 예정이 2월 말이었으니까 3월은 못 보고 빨리 봐도 4월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시험은 이제 예정이 3월 말이었으니까 한 달은 걸리니까 4월은 못 보고 빨리 봐도 5월이다. 그냥 이 뜻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궁금해 하시죠. 5월에 볼 거냐? 6월에 볼 거냐? 답답하다. 알려달라.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연기될 거다. 1, 2주 내로 말할 거다. 최소 한 달 미뤄질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고 지금은 요 5월이냐 6월이냐 이거는 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할지는 코로나가 언제 잡히느냐에 달린 건데 그건 지금 전 세계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6월 지방직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언제 잡히느냐에 달린 건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죠. 지금 이거에 대해 뭔가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도 이 이상의 얘기는 안 나오니까 뭐 더 이제 알아보고 하셔도 어차피 이 이상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부로 돌아가시면 돼요. 요새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저도 이제 옛날 동료들이나 뭐 이제 아는 다른 부처 분들이나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근무하던 감사원은 지금 출장도 다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돌아와 있는 상태고 경제부처나 이런 쪽 얘기해보면은 지금 마스크 사재기 통제랑 단속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제 바로 전 직장인 로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형 로펌들은 주로 이제 고객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채무 불이행 이슈 자문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고생하시는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수험도 솔직히 말하면 유례가 없는 혼란이 맞죠. 사실 수험의 기본은 시험을 보는 날을 기준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제 그 기준이 없으니까 학원들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최상의 커리가 무엇인지 고민할 테고 강사님들도 저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는 어떤 걸까 고민을 하는데 기준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같은 상황이니까 현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5월 중 가장 빠른 토요일인 5월 2일이죠.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그날보다는 늦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험생으로서는 지금은 5월 2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3월 28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1년의 페이스로 잘 달려오시던 분들은 그냥 3월 28일 토요일이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달리세요. 그리고 그날 셀프로 이게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하나 남겨뒀던 동영을 시간 맞춰서 풀어보시고 그렇게 시범 경기를 그날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으로 며칠 쉬시고 다시 5월 2일을 기준으로 또 이제 달리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날이 진짜 시험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이상. 그래서 나는 도저히 뭐 지금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지금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5월 2일 토요일이 시험일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팅해서 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고문을 보고 의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공고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앞선 제 이전 영상을 딱 5초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확진자 급증. 이 급증이라는 워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다른 단어 없냐. 제가 그 저번 주 공고문 보고 이 급증이라는 단어 요거를 좀 뜬금없이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읽는데 좀 이 단어가 걸렸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한 단어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공무원 해봤으니까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3월 3일자 공고문인데 얼핏 보면 똑같죠. 여기 근데 저번 주 거 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거 봐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까진 똑같은데 그 다음에 급증 대신 지속적으로 발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저번 주에 이제 급증이라고 했다가 제 유튜브 보고 이제 놀라서 바꾸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특히 이 정도 메인 뉴스에 뜨는 사항이 공문을 쓰는 공무원이라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5일에는 급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거고 3월 3일에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 초유의 시험 연기에 대한 명분 거기에 이제 무게를 둔다면 급증이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는 거고 어떤 정제된 표현에 무게를 둔다면 요 지속적으로 발생 요 단어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정 공무원이 되려면 보고서 언어 선택에 상당한 섬세함이 요구돼요. 이게 이과적 시선에서는 뭐 그게 그건데 뭐 하는 짓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사법부 판사한테는 이런 게 덜 중요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판결문을 왜 그렇게 어렵게 쓰나 이러는데 어렵죠. 고칠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도 많아요. 판결문의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기보다 공식 같은 거예요. 정해진 프로세스와 플레이어들의 확립된 약속에 따라 공학적으로 만들어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사법연수원에서 인위적으로 판결문 쓰기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판결문을 쓰게 딱 시키면 그 각자가 수십 장의 판결문을 쓰거든요. 판결문이 수십 장이에요. 근데 잘 쓴 사람들 거 한 50개 모아보면은 그 50개가 누가 썼던지 간에 수십 장에 달하는데 조사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마치 복제인간이 쓴 것처럼. 특히 주문의 경우는 뭐 1000명이 써도 똑같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글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수학 공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또 딱 5초만 공부합시다.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 즉 이유의 일부에도 미치죠. 거기서 말하는 그 주문은 1000명이 써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판력은 판사가 신경 쓰는 주문과 관련된 거고 기속력은 행정청이 신경 쓰는 이유와도 관계된 거야. 그래서 기속력이 훨씬 탄력적이고 넓어요. 행정부스럽죠.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판결문은 말이 아니라 공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공식을 모르면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 이제 거기서 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읽기는 어려워도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판사가 판결문을 쓰지만 어느 시절에 누가 쓴 판결문을 봐도 한결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회가 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글쓰기에 대해 비교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전혀 다르고 되게 재밌거든요. 이 아주 쉽고 거칠게 말하면 행정부 글은 안 틀리게 쓰는 거고 사법부 글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독수리와 사자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나름의 고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는 사법부 글을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사법부도 행정부 글을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박쥐처럼 이제 다 먹어보고 다닌 사람이니까 둘 다 이상하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잠깐 샜는데 행정 공무원은 이제 이제 언어를 생물처럼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문도 봐요. 그냥 복붙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3월 3일 거 하면서
이 급증을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이제 한 번 더 수정했잖아요. 공무원이 초유의 선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썼다 지웠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하던 정답도 없는 거고 실제 공무원의 고생의 흔적이 보이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런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마침 이제 하는 김에 이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게 다고요. 별 내용 없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또 뭐 올렸나 수시로 이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제가 올리면은 이제 알아서 알림이 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